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픽 모의고사 제1회 듣기 25번에서 30번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읽기 문제는 31번부터 시작하게 되죠.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한국 학생들은 영어로 읽고 쓰는 건 잘하는데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미국인을 처음 만나면 영어로 말을 해야 해서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친해져서 학생들이 먼저 저에게 영어로 말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한국 학생들은 영어로 읽고 쓰는 건 잘하는데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미국인을 처음 만나면 영어로 말을 해야 해서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친해져서 학생들이 먼저 저에게 영어로 말을 합니다. 25번 26번 25번, 26번 문제는요. 한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하는 목적과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은 한 사람이 혼자 말하는 형식입니다. 주로 안내방송, 책 소개, 가이드의 안내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무엇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안내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5번, 6번 지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한국 학생들은 영어를 읽고 쓰는 건 잘하는데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미국인을 처음 만나면 영어로 말을 해야 해서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친해져서 학생들이 먼저 저에게 영어로 말을 합니다. 25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요? 남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기 소개를 하고 있지요. 25번 정답은 4번 본인에 대한 소개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저는 한국 학생들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말하기 어렵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오답입니다. 2번 한국의 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한국의 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어를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본문의 내용에 없었어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이분은 3번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4번. 한국 학생들은 미국인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미국인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추측하지 마시고요. 들었던 지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26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눈이 자꾸 아파요. 눈이 아프니까 머리도 같이 아프네요. 컴퓨터를 오래 해서 그래요. 일하다가 가끔씩 쉬면서 창밖을 보면서 눈을 쉬도록 하세요. 저는 일할 때 컴퓨터를 거의 쓰지 않아요. 아마 스마트폰을 오래 봐서 그런가 봐요. 자기 전에 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눈이 자꾸 아파요. 눈이 아프니까 머리도 같이 아프네요. 컴퓨터를 오래 해서 그래요. 일하다가 가끔씩 쉬면서 창밖을 보면서 눈을 쉬도록 하세요. 저는 일할 때 컴퓨터를 거의 쓰지 않아요. 아마 스마트폰을 오래 봐서 그런가 봐요. 자기 전에 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27번. 28번. 27번, 28번은요. 대화를 듣고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가 출제되어 있고요. 방학 계획, 백화점 상품 교환, 우체국에서 소포 보내기와 같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여가 활동,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같은 주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눈이 자꾸 아파요. 눈이 아프니까 머리도 같이 아프네요. 컴퓨터를 오래 해서 그래요. 일하다가 가끔씩 쉬면서 창밖을 보면서 눈을 쉬도록 하세요. 저는 일할 때 컴퓨터를 거의 쓰지 않아요. 아마 스마트폰을 오래 봐서 그런가 봐요. 자기 전에 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2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컴퓨터를 오래 해서 그래요. 스마트폰을 오래 봐서 그런가 봐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 건강에 정말 나빠요. 이런 내용은 모두 눈이 아픈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27번 정답은 눈이 아픈 이유입니다. 눈이 아파요. 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핵심어가 눈이 될 겁니다. 28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자는 남자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오답이죠. 여자는 남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프니까 머리도 같이 아파요. 본인이 아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 남자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자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한다고 말했죠. 오답입니다. 3번. 남자는 컴퓨터를 많이 보면서 일합니다. 남자가 컴퓨터를 많이 보면서 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만 가지고 답을 하셔야 돼요. 3번. 3번 했나요? 4번입니다. 4번. 여자는 일하면서 컴퓨터를 자주 쓰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일할 때 컴퓨터를 거의 쓰지 않아요. 들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28번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정답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는 일하면서 컴퓨터를 자주 쓰지 않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지 씨, 미안해요. 오늘 병원에 가야 해서 같이 영화 못 볼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 지금 어머니께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바로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런, 크게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 제 걱정은 말고 잘 다녀오세요.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같이 영화 보러 가요. 그래요. 어서 가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지 씨, 미안해요. 오늘 병원에 가야 해서 같이 영화 못 볼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 지금 어머니께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바로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런, 크게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 제 걱정은 말고 잘 다녀오세요.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같이 영화 보러 가요. 그래요. 어서 가보세요. 29번. 삼십 번. 29번, 30번 문제입니다. 29번, 30번 문제는 대화를 듣고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고르는 문제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녀 상담이나 통장 개설 문의, 배송 지연에 대한 사과 등의 특정한 목적이 있는 대화가 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지 씨, 미안해요. 오늘 병원에 가야 해서 같이 영화 못 볼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 지금 어머니께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바로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런, 크게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 제 걱정은 말고 잘 다녀오세요.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같이 영화 보러 가요. 그래요. 어서 가 보세요. 29번. 남자는 왜 병원에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문제 푸셨나요? 남자의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려고 하죠. 따라서 남자는 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가는 거죠. 29번 정답은 어머니가 다쳐서 2번이 정답입니다. 30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자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여자는 병원에 있지 않죠. 오답입니다. 2번. 남자는 오늘 여자와 못 만납니다. 남자는 오늘 병원에 가야 하죠. 그래서 여자와 못 만납니다. 정답인 것 같아요. 3번. 남자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가 남자에게 전화를 했죠. 오답입니다. 4번. 여자는 남자와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여자는 남자와 영화를 보러 언젠가는 갈 겁니다. 다음에요. 하지만 오늘은 영화를 보러 가지 못합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오답입니다. 30번 정답은 2번. 남자는 오늘 여자와 못 만납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픽 모의고사 제1회 듣기 1번에서 30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읽기 문제 시작할 텐데요. 읽기는 3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31번에서 33번은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문은 두 문장으로 나오고요. 두 문장을 읽으면서 핵심 단어들을 찾고 이를 통해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고요. 그 주제를 잘 나타내는 단어를 선택지에서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어휘가 있다면 핵심 단어가 분명하겠죠. 그렇다면 핵심 단어를 찾으면 주제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31번입니다. 어제 치마랑 구두를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물건을 많이 샀습니다. 쇼핑은 물건을 사러 백화점이나 가게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구입을 했으니까요. 정답은 2번 쇼핑입니다. 32번. 매일 책을 읽습니다. 주말에는 운동도 합니다. 취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자주 하는 일인 거죠. 회사나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취미입니다. 책을 읽고 주말에 운동을 한다는 것은 취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32번 정답은 1번입니다. 33번. 저는 김준수입니다. 이 사람은 제 동생 김민수입니다. 김준수, 김민수는 사람의 이름이죠. 그래서 33번 정답 1번 이름입니다.
34번에서 39번까지의 문제는 글을 읽고 빈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문장이 출제될 경우에는요, 두 문장 중 하나에 빈 괄호가 있습니다. 앞, 뒤 문장을 잘 읽고 빈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면 됩니다. 34, 35, 36번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기본적인 문법, 조사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숙제 빈 괄호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뭐뭐 하다 라는 앞에 주로 를 사용하는데요. 앞에 받침이 없는 단어 뒤에는 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다라는 했어요의 의미로 우리는 를 생각하고요. 숙제라는 제의 단어에 받침이 없으므로 우리는 를 선택하겠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숙제를 안 했어요. 35번입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합니다. 버스가 안 와서 버스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다려야 되겠죠. 버스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5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버스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므로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렇게도 문장을 바꾸어 쓸 수 있겠습니다. 3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주사를 맞아서 엉덩이가 주사를 맞으면 어떨까요? 주사를 맞으면 아픕니다. 주사를 맞아서 엉덩이가 아픕니다. 36번 정답은 1번 아픕니다로 고르겠습니다. 37번 동물원에 갔는데 재미있었습니다. 동물원에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을 겁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것은 계속 하고 싶죠. 동물원이 재미있었으니까 동물원에 또 가고 싶을 겁니다. 37번 정답은 2번 또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넣어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동물원에 갔는데 재미있었습니다. 동물원에 또 가고 싶습니다. 38번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나 소포를 보내려면 우체국에 가야 되겠죠. 지금은 편지 대신에 이메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포를 보낼 때 우체국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4번 우체국입니다. 문장 함께 읽어볼까요? 편지를 보냅니다. 우체국에 갑니다. 39번입니다. 얼음을 물에 넣었습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얼음은 굉장히 차갑죠. 얼음을 물에 넣었기 때문에 물이 차갑습니다. 39번 정답은 차갑다라는 의미의 차갑습니다를 선택하겠습니다. 얼음은 차갑습니다. 차가운 얼음을 물에 넣으면 물이 차가워집니다. 40번에서 42번 문제는 글을 읽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택지에서 맞는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을 골라야 하는 문제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장의 시제는 보통 과거, 현재, 미래가 주로 출제되고요. 배점은 각 3점입니다. 지문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크게는 문장형과 단어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장형은 주로 문장으로 나오는 것이고 광고,
공지문, 개인 메시지 전달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단어형은 주로 문장보다는 단어로 나오고요. 그림이나 표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번입니다. 영화 티켓인 것 같아요. 타이틀은 해리포터와 제우스이고요. 토요일 5회째 상영이군요. 19시 10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7층 장소 좌석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선택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저녁에 영화를 봅니다. 19시라고 말했으니까요. 19시는 오후 7시입니다. 저녁에 영화를 봅니다. 맞는 얘기죠. 2번입니다. 영화는 주말에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티켓이었어요. 토요일이니까 주말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역시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영화를 5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5회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횟수를 말한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5회는요. 5번이 아니라 5번째로 하는 영화라는 뜻입니다. 영화는 한 번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상영되는 영화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4번 영화를 보려면 7층으로 가야 됩니다. 좌석 번호에서 7층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요.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선택지 중에서 영화를 5번 볼 수 있습니다. 라는 3번이 틀린 내용이군요. 40번 정답은 3번입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